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김명록 도지사와 장서구 교육감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로 좋은 나비의 고장 한편 출신 교육위원 김경자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최은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팽목한 기록과는 빠른 시일 내에 꼭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04명 생떼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도민의 알 권리와 의견을 대변해 도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농가 인구는 31만 1000명으로 전국의 12.9%에 해당합니다. 전남 농정 예산 규모 전국 1위, 경제면적 전국 1위, 기농농가 가구 전국 2위, 30대 이하 청년 기농자 전국 1위, 첨단 스마트팜 유리원실 31헥타르로 전국 1위, 당연히 전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스마트팜 밸리에 대한 관심은 뜨겁고 성공의 기대 또한 높습니다. 도청에 들어설 때 경축,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확정, 지역 농업인 산학연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기쁘고 뿌듯합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국장 서은수입니다. 국장님, 1차 공모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고 사업비, 부지, 시설 등이 변경된 2차 공모에서 다시 계획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간 그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반드시 우리 전남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지역에서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지난해 그 11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12월 말에 우리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고흥군으로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답변 요지는 계획이 꽤 많은데 계획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제 후보지를 고흥군으로 정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갖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도 차원의 어떤 추진단과 그 TF팀을 갖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관련 우리 전남대학교라든가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이렇게 3개의 농과대학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 이런 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테크노파크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데가 참여하는 등 산학연구원 해가지고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봐서 이제 이제 고흥군이 간척지 기반에 해서 이제 이 첨단 단지가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기반 조성해가지고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기반 조성팀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업 보육해가지고 관련 대학 그리고 생산 유통 실증 단지 이렇게 테크노파크 이렇게 그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 지역사회의 뒷받침 없이는 시작도 또 마무리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흥군 관내의 어떤 농민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 23개의 농업인 단체가 이렇게 협력하고 서명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내 기관 단체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에 선정된 그 계획을 갖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실행력 있는 계획까지는 갔다고 보지만 좀 더 이제 저희들이 예비 계획을 갖다 구체화하는 기본 계획을 갖다가 금년 9월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그래서 9월까지는 농식품부 이제 구체적 그 실행 계획에 대한 승인을 갖다가 얻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간척지는 지금 주체는 지금 농어촌 공사 부지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간의 협의는 거쳤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 소유권을 갖다 이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제 소유권을 갖다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밸리를 구체적으로 갖다가 운영할
주체, 저희들은 이제 재단법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재단법인 부분에 대한 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갖다 착공해서 22년까지는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할 그럴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용역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 그 속에는 우리 전라남도라든가 고흥군 그다음에 농협 전남지역본부까지는 이게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내 농과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렇게 좀 출연도 하고 참여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구성을 하게 되면 산하경과 각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출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지역의 농업인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럼 지역 농업인도 출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농업인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뭐든지 조직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 때 농업인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출자를 해야 되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야 농업인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참여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출자에 상관없이 예. 그런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뭐 참여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여할 수, 꼭 출자금이 있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에.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1차 공모에 선정된 경북 상주입니다. 사업비 1,600억에 50.5헥타르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직접 입주를 해서 협력해서 운영하는 벨입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거는 잘 안 보이시죠? 1번은 문화의 거리, 2번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3번은 스마트팜 단지, 4번은 저유조, 5번은 스마트 APC, 6번은 임대형 스마트팜. 안 보이셔요? 네, 잘 보입니까? 예. 7번은 스마트업 캠퍼스, 8번은 실증단지, 9번은 보육센터, 10번은 실습농장, 11번은 인프라 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곳의 스마트팜 밸리 단지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1번 문화의 거리, 2번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4번 저유조인데 친환경 영목공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청년이라면 들어와서 생활하기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입니다. 1,665억에 25.4헥타르입니다. 전북 김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8년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00%로 460억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도 있었죠. 전남의 청년농들이 우리도 전북으로 이주해 가서 우리도 거기서 농업을 하자. 참 안타까운 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해서 매년 1,000억씩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2차에서 선정된 경남 밀양의 밸리입니다. 고성에서 밀양으로 선정지가 바뀌면서 876억에 47.4헥타르로 조성을 합니다. 크게 다른 건 없고요. 그냥 급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 전남 고흥입니다. 1,056억에 29.5헥타르로 밸리를 조성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이 전북, 경북에 비해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더 큰 방향이 있습니까? 스마트 혁신 밸리를 구성하는데 예. 누가 봐도 사업비가 2배가 차이가 나고 2배인가요? 네, 그렇죠. 2배라기보다는 2배는 아닐 거고요. 1,600억에 우리는 1,056억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번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으나 경남이 한 800억 정도 저희들은 조금 네, 낮긴 2차 낮습니다. 경남 밀양이 예. 876억입니다. 그렇죠. 뭐 2배는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예. 예.
우리가 이 네 군데서 가장 선도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까 의원님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데도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어떻게 청년을 갖다가 우리 농촌에 몰려오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농사도 짓고 창농도 하고 창업도 하고 농촌에 정착시킨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한다면 저희들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강점이라고 봤다면은 간척지였습니다. 간척지.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의원님도 그 질의 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고도 물었습니다만 어려웠던 것보다도 가장 역점을 줬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사업이 이 청년들의 어떤 창업 보육에 맞춰져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그쪽의 취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그 간척지라는 특성 때문에 지작물이 없고요. 그 어떤 주택이라든가 어떤 시설하우스 이런 것들을 갖다 매입하는 그런 것이 전혀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 가장 빠르게 사업을 갖다가 진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간척지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 그러면 그 많은 간척지의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척지다 하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그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공법 이런 것 갖다 제시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빠르게 신속하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밸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매입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죠. 굳이 매입에 그것도 차이가 있고요. 네. 이제 저희들은 거기서 약간의 사업비가 있다면 좀 뭐 그걸 강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속에는 주민 참여형 단지다 해가지고 네. 그 원래 이 사업이 바라는 것은 핵심 시설이다 해가지고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실증단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임대형 단지가 가장 세 개의 축이었습니다. 그 사업 빼고 우리 이제 정부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패키지 사업으로 우리 이 사업과 별개로 패키지 사업으로 이 단지 안에 공관내에서도 또 이 사업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의향을 갖다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같이 참여형 단지 조성 사업까지 좀 면적이 한 6헥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그까지 포함된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우월하게 앞설 수 있는 장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우월한 장점이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교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제시를 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는 반드시 이게 창업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창업도 가능하고 이 창업도 이제 실제 그 시설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스타트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한 창업이나 창직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단계에서 이제 저희들이 품목을 갖다가 좀 심각하게 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 속에는 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적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적기 위해서 수출 품목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품목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요즘에 기후변화라든가 아열대 쪽에 지금 이제 현재 계속해서 그 아열대 작목, 특히 이제 망감류, 부지화라든가 이런 작목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품목들, 그래서 수입 대체용으로 망감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특화성이 높은 것이 메론입니다. 메론은 굉장히 우리 남부지방에 기온이 높은 겨울철 재배할 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방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메론. 그 다음에 이제 딸기는 뭐 수출도 가능하지만 우리 그 담양에서 그 육종한 그 메리키노라는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걸로. 그리고 또 특징이 일반 딸기 품종 같은 경우는 보통 일본에 수출을 하게 되면 3월 달 같은 경우 거의 3월 초반 되면 상당히 상품성이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 이 메리킨 품종은 굉장히 그 지속성이 크기 때문에 중순 하순까지도 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리킨 품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품종을 갖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거의 재배되지 않는
그 스페셜 티 토마토를 갖다가 재배를 해서 수출 쪽에 그 방향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실증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고 그 스마트팜 기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국산화하기 위한 남방향 스마트팜 모델을 갖다가 마련하고 4대 우선적인 실증 과제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제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아열대 작목이 많이 늘고는 있다. 그렇지만 거의 농가의 어떤 관행적인 재배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우리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실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아열대 작물의 어떤 수입 대체 품목으로서 실증,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그 시설원에서 가장 그 맹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시설 자재가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수입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국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유리온실은 대부분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폭염,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야간에 온도라든가 습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재배를 못 합니다. 여름철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름철에도 재배 가능한 반밀폐용 시설을 갖다 자재를 갖다 국산화하겠다. 그다음에 수입에 의존하는 양액, 비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국산화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 여건에 맞게 드로이라든가 로봇 이런 부분을 시설원에 활용하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실증 과제를 갖다 우선적으로 제시를 했고 이것이 가장 크다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을 감사합니다. 먼저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출 물류비 2017년, 18년, 19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제 수출 물류비라는 거는 농가나 업체가 수출을 했을 때 도에서 지원받는 물류비입니다. 2017년에는 49억 3천만 원이죠? 예, 죄송합니다. 49억 3천만 원이고 18년에는 49억 9천만 원입니다. 19년에는 33억 3천만 원입니다. 지원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에서 실제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농산물 수출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원금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주는 건데 예. 그만큼 수출에 대한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19년이니까. 예산이 줄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출하하는 양에 따라서 그때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월별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은 좀 더 의원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물류비는 예. 정해져 있고 그거에 예. 대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소진이 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직 정확하게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농산물 수출이 최근에 줄었다는 그런 기억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료가 줄었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론 딸기는 국내산을 유통으로 주로 하고 있는 거고 국내산 내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으로 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주로 아열대 과일로 하겠다. 다행히도 고흥군은 수출 전문 원예단지 육성 계획이 있어서 수출 전문 원예 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품목도 내수 영향을 받지 않는 예. 농가들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로 로봇이나 드론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농가들이 농약 살포에 드론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론 교육을 받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도내에서 예. 교육을 받으려고 자격증을 받아서 기능 제보를 할 수 있을까? 예. 전라남도에 교육하는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2019년에 계획 자체가. 영광군에서 2월 달에 지역 내 50몇 명을 한정을 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방향 스마트팜을 선정을 하겠다. 우리 전남도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농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인재도 탑 브레인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입도 해야 되고요. 예.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게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속에 교육 내용도 있었지만은 강사진도
네덜란드든가 외국인 강사 10명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국내 강사진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강사진도 있지만 외국인 강사 10명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강사진 확보는 뭐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유념하셔서 꼭 계획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우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제가 도정지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우리는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혁신밸리로 선정이 된 게 그 와중에 반대와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뢰가는 도지사님께 질의를 하면 이러한 의혹들이 일소가 되겠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대규모 토건 사업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따른 전남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설명하면은 의혹이 해소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문적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토건 사업이다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미래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토건 산업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구태 이제 토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은 유리 온실이랄지 이런 온실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이 건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면에서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기반 조성하는데 도로 주차장이랄지 부지 정비 이런데 토건 사업비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요 175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토건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 그다음에 농산물 대량 산지 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혁신밸리 생산시설보다는 유통 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스마트밸리는 해서는 안 돼야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노지 채소 분야에 특히 이제 산지 폐기가 계속 금년에 특히 대파랄지 양파 이런 부분이 가격이 폭락해서 겨울 배추까지도 해서 산지 폐기가 이루어져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항상 우리 농업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또 해결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생산 과잉과 가격 폭락,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좋아지면은 다시 생산 과잉, 이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생산 안정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라남도는 우리 도의회에서 최적 가격 안정제를 조례로 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결국은 적절한 생산량의 조절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도 다음에 가격이 좋았으니까 다음에는 분명히 생산 과잉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생산 과잉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사례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이 부분은 농민들의 행동 패턴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최저 가격 안정제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별도로 스마트팜이 결국은 생산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 때 사실은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전에 많은 고심을 했고 저는 사실 안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가 부여 스마트팜을 가서 보고 느끼면서 안 할 수가 없구나. 결국 우리만 안 하면은 결국 우리 농업만 뒤떨어지는 결과가 되고 앞으로 농업은 또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히 큰 문제인데 그럴 때 AI를 탑재한 자동 수확기까지도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갈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농업에는 우리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많아서 어차피 갈 길이라 하면은 우리가 늦게 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돼서 이 스마트팜을 시작하게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청년들이 이 부분에 와서 앞으로 미래의 농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수출형 농업으로 하고 또 생산 과잉이 일어날 때는 도에서 기존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는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 판매는 지금 농협하고도 함께 또 이 유통에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있고 수출 관련해서도 이 스마트팜 밸리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기존에 고흥 쪽에서도 이 스마트팜 하는 스마트팜이 정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수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 부분에 농협과 함께 NH 무역도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혹시 해외 선진지 견학 가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선진지 견학을 뭐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도 네. 회의도 참석하고 우호 방문도 했습니다. 네. 유통과 판매를 NH 무역의 수출을 같이 연계하는 것도 좋고 농협의 한아름마트를 통해서 출하 약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도가 주도적으로 먼저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 해외를 자주 나가셔서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또 바이어로서 세일 역할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다녀오는 길에 사가현 우호 방문하고 오는 길에 관광 관련해서 세일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세일즈도 세일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스마트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층을 유입시키고 잘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남의 대부분이 영세농이 모인 조합 단위로 스마트팜을 운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에 맞는 기술 개발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과잉 공급에 대비한 농산물 판매처를 지원해야 됩니다. 또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의 공정한 기회 또한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남 스마트팜 농업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잘했다, 잘못했다 평하기 이릅니다. 32만 1000명의 농업인과 200만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만이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다음은 전남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임채영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의무 고용률이 법적으로 몇 %입니까? 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상 네. 지금 작년에는 3.2%, 금년에는 0.2% 올라서 3.4%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는 의무 고용에 적합하게 고용을 했습니까? 작년의 기준에는 맞습니다. 근데 금년도의 기준에 비춰보면 네. 0.4% 정도. 정규 행정직 공채 입사한 직원 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원 대비. 정원 대비요?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왜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이렇게 현저하게 고용률이 낮습니까? 현저하게 네.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는 시군에 말씀이시죠. 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거는 구체적인 공무원 이거는 공무원 현황이고요.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입니다. 네, 보시겠습니까? 이제 근로자 공무원 말씀- 현황 말고 근로자 근로자, 예. 고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고용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달리 네. 저건 이제 소위 공무원 근로자로 하면 그렇죠. 공무직하고 예. 기간제를 예, 무기계약직 말하는 거죠. 사실상 직원들. 우리 네. 또 본청이나 시군청에 근무하면서 네. 신분은 이제 공무원이 네.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그런 근로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군에는 저희들하고 이제 또 본청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타 부서 소관의 사업입니다만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 국고 보조금에 의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금년 사업만 해도 한 390명 정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읍면동에 그 행정 도우미 인력으로 네. 이렇게 고용이 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상당히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그런 점이 없지 않고 저희 이제 본청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난다고. 여건을 만들지 않으신 건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 국고 보조 사업을 할 때 국가 차원에서 시군에만 행정 도우미를 배치하고 도의원을 배치하지 말아라. 예,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니었을 건데요.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그 제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만은 타부서 사업입니다만은 전라남 그런 도에서는 그런 행정 읍면동 주민센터 1인 우선 배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 우선 배치죠. 예, 네, 그렇죠. 예. 하고 예, 그래서 약간 그 가장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이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에 사업. 요청이 있어서 행정 도우미 장애인은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데 도에서는 요청이 없었으니까 들어오지 않아서 일 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장애인 보기엔 고용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게 수치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37명을 고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5명밖에 충원을 못했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장애인 근로자는 한마디로 도에는 모집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아까 말하는 그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만 국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다른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장애인 네. 도우미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에서도 공무직으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직을 계속 하루씩 늘릴 수는 없고 공무직 중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결혼이 생길 때 그때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라도 많은 전체 인력을 공무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460 그 중에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장애인들이 공무직과 공무직만. 관련해서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저희도가 약간 이제 적은 편입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저희 도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국장님 예, 앞으로는 예.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장애인 공무직 채용에도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 지역 체험관이 작년에 개원이 됐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무행정 지원 체험실, 간병보조 체험실, 기계전자조리 체험실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나왔거나 장애가 있는 일반인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실습을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과 장애인 간의 격차 없이 일을 함으로 서로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그런 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공단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성공 패키지로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월 달에 채용해서 1월 달에 근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려면 적응하는데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럴 때 10월이나 11월에 고용을 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미리 익혀서 바로 투입되므로 지원센터나 장애인이나 도나 시군에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 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네, 그렇게 답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작년에 우리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 발생 후 88.9%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편견보다는 내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먼저일 것입니다. 행정 도움이든 지자체만에게만 미루지 말고 전남도가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토정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